달리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1년에서 3년 차까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요, 사람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대회 참가도 많이 하고. 좋죠, 시장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러다가 다치거나 의욕상실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됩니다. 2, 3년 지나면. 적어도 달리기가 좋아. 트레일러닝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하길 권해요.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레일 러닝이라는 스포츠를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 그 자체로 살아오신 분을 모셨는데요. 사하라부터 남극까지 무려 2번의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한민국 1호 울트라 마라토너이자 트레일 러닝 문화의 개척자, 아웃도어 스포츠 코리아의 유지성 대표님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든 사람, 그 치열한 여정과 삶의 철학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성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유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의 여정을 보면 달리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대표님은 왜 달리세요? 달리기는 저한테 있어가지고 특별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일반적인 여행은 어떻게 주어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원하는 곳을 달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환경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환경을 벗어나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여행, 그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특별히 못하는 곳을 두 발로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행복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나 순간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위성방송으로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전까지만 해도 사막 여행은 낙타를 타고 해야지 라고 음. 생각하다가 그 화면을 보고 나서 야, 나도 한번 달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2년 후에 제가 실천에 옮기게 된 게 저의 첫 번째 달리기 여정이었죠. 시작이고 그 무대가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그게 사실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달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회를 참가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대회였고 그걸 위해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살아남아야지, 아. 완주해야지 던져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며칠 넘어가니까 자연하고 함께 동화가 되더라고요. 음. 재밌게 살자, 재밌게 즐기다 가자. 기록을 떠나가지고 재밌는 여행하고 가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이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긴 여정을 계속 이어오게 그런 만든 원동력이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하자면 재미있으니까. 음. 그거 외에는 사실 어떤 일이건 아니면 또 취미건 뭐 일상이건 삶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재미라는 요소가 빠지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일도 즐거운 거고 인생도 즐거워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 재미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지. 재미라는 요소를 빼고 오로지 의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근데 러닝을 재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힘든 것 같거든요, 러닝이. 힘들죠. 그래서 '아 재밌어서 달린다.' 대부분은 '해야만 하니까 달린다.' 이런 사람을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대회가 마라톤이었다면 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못하는 거대한 자연이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하라 사막을 겪은 거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리비아에 있을 때 일부였거든요. 근데 대회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뭔가 아. 가슴에서 쫙 올라온 게 있어요. 야, 이거다. 음. 대자연이 주는 그 여유, 그다음에 행복, 즐거움.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거 모르고 살았지? 어. 다행이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같이 참가했던 사람들, 그 선수들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 웃으면서 달리고. 아, 그래요? 이전까지 한국에서 준비할 때 제가 봤던 많은 그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오래됐으니까, 이전이니까, 네. 다 이렇게 고난 극복, 이런 악물고, 죽기 살기로. 또 거기는 더 어려운 환경인데, 너무나 즐거운 행복한 모습을 달리는 거예요. 어. 저들은 왜 저럴까? 제가 지금 며칠 지나니까 그걸 알게 된 아, 음. 여기는 뭐 도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즐기는 곳이구나. 아. 이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사하라 상에서 어떻게 살지? 대회라는 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대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막 죽기도 힘들어요. 막 살려내요. 갖고 와가지고. 알고 네네. 보면. 그러니까 어.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다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면 쉬워지는 게 뭐냐면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안 보이는 곳에 카메라도 있고 스태프도 많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는 건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를 음. 지휘하는 스태프가 모든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있는데 왜 이런 악물고 힘들게 가야 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진짜 사막을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요. 그전까지는 아, 비상했죠. 아, 네네. 살아남아야 돼. 완주해야 돼. 기록 내야 돼. 아.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되게 즐겁게 달린다고 하는 게 전 되게 좀 놀랍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힘들어서 막 막 울면서 달릴 것 네.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쵸. 선두권들은 진짜 막 이를 악물고 아, 달리는데 그쵸, 그쵸. 우승하려고. 그들을 싹 제외한 아. 대다수 90% 정도, 10%는 그들만을 이기고 기록을 추구하는. 근데 나머지 90%는 각자 사연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결론은 즐거워요. 한 예로 아. 제 텐트메이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 화이저 제약 글로벌 부사장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일주일 기간 동안 한 4일 정도 항상 우울한 얼굴이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뭘까 했는데 한 5일째 되니까 어려운 코스를 지나고 나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어찌다 그리 많은지 너무 즐겁대, 자기. 너무 행복하대. 이전까지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인데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었대. 우울증으로. 아. 또 어느 날 저같이 사막을 달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1년을 준비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 너무 힘들고 우울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왜 왔지? 계속 매일매일 그러다가 음. 어느 날인가 그 허물을 딱 벗어나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 와 이렇게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왔지. 진짜 말 많았어요. 근데 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달림으로써 거기서 오는 힐링의 그런 뭔가 마법이 있나 봐요. 근데 아직도 이제 트레일 러닝에 대한 이 개념이 낯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건대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까 대자연 속에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우리의 도심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막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지나고 적응 단계를 거치면 그거보다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이런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는 것들이 생겨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남 눈치를 봐야 되고, 음. 경쟁을 해야 돼. 네. 근데 대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람과의 경쟁도 있겠지만 그걸 좀 벗어나고 자연과 하나의 벗이 돼서 어떨 때는 자연을 극복하려고 행동을 하고 어쩔 때는 그 자연과 함께 친구가 돼서 놀려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전과는 다른 삶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일탈? 일탈을 음.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음. 여행도 떠나는 이유가 결국 일탈이거든요.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행동, 나만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의지해서 다닐 수가 있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왜냐면 대회에 참가하면 음.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스스로 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도시와 다른.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만족이 아닐까요? 뭐 다 해야 해냈다라는 되니까. 성취감. 어. 샤워도 못하죠. 머리 못 감죠. 세수를 어떻게 해요? 물도 제한 식수 받고 음식도 자기가 가져온 거 먹어야 되고. 처음에는 배낭이 무겁지만 먹다 보면 배낭이 점점 가벼워져요. 그러려면 결국 식량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기 위해서 식량을 많이 가져오는데 네. 버리는 것도 이제 요령이 되거든요. 아, 내가 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좀 짐을 줄여야겠네. 먹는 식량도 가끔 버릴 때가 있어요. 더 멀리 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그런 하나하나 일상을 벗어난 반대 행동들이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걸 또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어린아이가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 어른으로? 그런 걸 받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네네. 정말 즐거워요. 어. 네네. 저는 자연과 이렇게 동화되는 활동으로 뭐 캠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즐긴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트레일 러닝 이제 조금 아주 그냥 동네 막 이 정도를 하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저도 꼭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사실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그랜드 슬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두 번이나 달성하셨다고 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랜드 슬램이 뭐지?'라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의 트레일 러닝 시장, 네. 트레일 러닝 대회들은 과거와 약간 달라요. 어. 많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3만 개 이상의 대회가 있는데 지금 카운팅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이거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안전 규정도 지켜지고 소위 말해 올림픽 대회 룰 같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회들이 안전하게 열려요. 많이 정화가 된 거죠. 그리고 편리해졌고.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은 그냥 대자연스레 사람을 투입시킵니다. 공수부대 낙하산 투하에 던져요. 아 던져놓고 네. 네가 하세요. 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코스 마킹도 없어서 자기가 길 어.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GPS 볼 때도 있고 어떨 땐 마킹이 잘 돼서 마킹 쫓아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자급자족돼요. 식량 싸들고 와서 먹고 자기 장비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초장거리 뭐 200km, 500km 그런데 저는 좀 좋아해요. 물론 저는 자연에서의 그런 생활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음.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주어진 일탈을 어떻게 보면 더 만끽하려고 즐기는 음.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편한 삶에 있다가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 즐겁지. 매일매일 그게 연속이 된다면 즐거움을 모를 수가 있거든. 힘들다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하다가 힘든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지 그거에 대한 감사도 알고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랜드 슬램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막 대회 큰 메이저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는 이제 모로코 쪽 대회 MDS라는 게 있고요. 미국 회사의 레이시널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레이시널 플래닛은 제가 초창기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음. 그곳에서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사막을 완주하는 대회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가 2003년도 고비 사막, 그다음에 사하라, 칠레 아타카마, 최종적으로 남극. 근데 저는 그 4개의 대회를 2번 이상을 간 거죠. 전체적으로 레이션 플래닛 대회 아마 20번 이상 참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대회들 전 세계 험하고 막 오제 달리는 대회들은 30번 이상? 아. 기본적으로 가는 대회들은 보통 250km가 많고요. 최장거리는 호주 아웃백 횡단 560km 그런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라톤, 울트라, 일반적인 트레일러닝 지금까지 살면서 뭐 100번 이상 고 아직까지 25년 차인데 큰 부상 없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그 번이나 또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 그랜드 슬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비 사막, 첫 번째 고비 사막. 그 당시에는 중국 고비 사막이었어요. 고비 사막 정부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전까지 이제 여름 사막대회를 다녔으니까 네. 여름 버전으로 준비해갔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추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해발 2,000m, 3m, 3,000m, 4,000m까지 올라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반팔에 반바지에 4,000m 올라왔다 생각해보시면 돼요. 너무 추우고요. 잠자는데 그렇게 밤이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추워. 그 저도 당시만 그거 해도 느껴본 적 있어요. 예. 추워서 있어요? 막 예. 떠났어요. 그 다음날 바로. 네, 죽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 못 떠나잖아. 못 떠나잖아. 무한 그니까. 반복되는데 끔찍하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 은박지로 된 서바이벌 브랑켓이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같이 된 거. 그걸 처음 덮어보고 자고 이렇게라도 살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정보가 부족하고 예. 장비도 별로 없었어요. 트레일 러닝에 특화된 장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쵸. 등산 장비 써야죠. 등산 장비 또 무겁잖아요. 우리 그쵸. 배낭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도 고르고 거르고 뭐 최대한 가벼운 거 위주로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4,000m급을 제가 처음 올라가다 보니까 고산병 와가지고 죽다 살았습니다. 막 머리에 철사를 이렇게 막 감는 느낌? 아, 이게 아. 손오공인가? 올라가면 머리 아프고. 근데 또 내려오면 괜찮고. 그게 좀 기억에 나요. 이전까지 살아가면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그때 알았죠. 아, 살아남은 입문자용이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의 사막들이 진짜구나. 그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거리, 그것도 뭐 하루에 달리는 게 아니라 6박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그거를 또 자급자족으로 한다는 게 상상이 사실 안 가요.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처음 갈 때부터 가볍게 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든 제품의 테두리를 다 잘랐습니다. 가지고 부피 줄이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 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처음엔 대회를 가기 위해서 장비 세팅만 한 6개월 했어요. 두개 준비하고 맨날 쏴보고 줄이고 지금요 대회 가기 전 한 이틀 전에 대충 사가지고 백에 담고 그냥 가요. 어렵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물론 처음엔 뭐든지 어려워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하다 보면 스스로 요령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전수를 해요.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안 겹쳐.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 겪으면서 보낸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와서. 물론 그 과정은 즐거웠겠지만,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의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까? 해야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6개월 준비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한두 달만 준비해서 그 즐거운 맛만 보게끔 해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루트를 다 짜놨어요. 또 관련된 일도 하고. 네, 그쵸. 특히 이런 자급자족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레일 러닝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있다면 뭘까요? 트레일러닝,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종류, 저같이 오지, CC는 그쵸. 완전 달라요, 장비가. 아.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의 현재 일반적인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배낭이 보통 5리터에서 11리터 그 사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많이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봤자 장비가 2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제품 위주로 세팅을 하면 10리터, 뭐 160km 대가 거의 요즘은 최장거리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되면 좀 배낭이 커져야 되고 작업자족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나가는 대회들이 50, 100, 160km, 100마일 대회가 많은데 거기는 10리터 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되고요. 그만큼 제품도 작고 많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극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배낭이 보통 20에서 30m급은 돼야 되고요.
북극같이 극지를 간다 그러면 스키폴크라는 썰매에 짐을 싣고 거기는 한 30kg 되는 무게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야 돼요. 인간 썰매가 돼가지고 배썰매 아, 대신 그 허스키들이 끌어주는 게 아닌가요? 예, 사람이 그 썰매 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자기가 썰매를 끌고 가는 예, 거예요? 그 와. 대회가 사막, 정글, 그다음에 남극, 북극 같은 극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면 다 달라요. 날씨, 뭐 환경, 지역에 따라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전문적인 영역의 장비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막하고 어, 따뜻한 곳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따뜻한 곳. 북극 쪽이나 남극이나 극지로 가면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가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뭐 그런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럴 참, 것 같아요. 예. 추운 데는 멈추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되고 땀이 식으면 안 되니까 땀 발살 잘 되는 거 그다음에 보온 우리 중요하고 극지대회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아우터라는 거 있잖아. 이너 같은 경우는 그 동네 가서 사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저, 지역에 맞는 이 음, 두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 지역 몰에 가서 샵에 가서 사는 게 좋고요. 어, 사막이나 이제 일반적인 환경의 대회들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다 구매가 가능해요. 몇 가지 빼고요.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판매하는 게 또 저희 회사고.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괜찮다. 그러면 다 찍어. 제가 테스트하고 괜찮으면 수입하고. 없으면 음,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그럼, 회사가 네. 트레일러닝 쪽에 아주 특화된 네. 이상한 그럼 회사입니다. 근데 그 트레일 러닝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레일 러닝은 이제 우리가 산 타고 이런 약간 예. 그런 개념인 거고 이제 정말 오지 극한 이런 거는 완전 다른 게임인 거네요. 그쵸? 산도 일반적인 등산이 있고 고산 등반이 있어요. 이렇게 예.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오지극지, 일반적인 트레일러.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게임이 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렇게 산이 일반적인 거를 좀 하다가 넘어가야지 가능하겠죠?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어려운 거 네. 하든가 한국 사람 네. 잘하잖아 그런 거. 네.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든가. 근데 저는 뭐 뭘 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 맨땅에 내킬 때 하는 헤딩이,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마음 내킬 때. 마음 내킬 때. 마음 내가 진짜 내킬 하고 때. 싶을 때 해야지 그게 진짜지. 또 목적을 음, 가지고 움직이면요. 그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장사치거든. 목적이 개입되는 순간 말이 많고요. 철학가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오면 항상 후유증이 남습니다. 후유증이 뭐냐? 저는 말이나 기록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 결과물이 가공돼요. 가공 편집. 거짓이 덧붙여집니다. 영웅화되고 나 아니면 안 돼.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 그게 안 돼서 현대인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발견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비용을 충당하면서 가게 됐으니까 대회를 많이 나간 거고.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 능력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못 가는 이유는 돈과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아, 않더라고요. 만만치 물론, 않아요. 예, 여행으로도, 그러니까 뭐 비용도 다 돼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또 대기가 정말 이게 좀 엄청난 열정? 예,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25년 차 트레일러너로서 이 트레일 러닝을 그럼 보다 효율적으로 즐기기 위한 표님의 어떤 요령이나 팁이 있을까요? 달리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1년에서 3년 차까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요, 사람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대회 참가도 많이 하고. 좋죠, 시장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러다가 다치거나 의욕상실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됩니다. 2, 3년 지나면. 적어도 달리기가 좋아. 트레일러닝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하기를 권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 교류하는 것도 저는 별로예요.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소신, 철학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요. 사회 성공도 잘해요. 음, 너무 주변 환경에 동화돼가지고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본질이 깨집니다. 흔들려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냥 운동은 운동으로 즐겨야 돼요.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먹고 사는 업이 아니라면 취미 활동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요, 선을. 그러려면 확실하게 업자가 되든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마찰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틀어지거나 그 달리기 세상 떠나는 경우도 많고, 산에서 오는 사람, 일반 마라톤, 로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모여지는 곳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아웃도어 등산과 러닝의 중간에 있는 게 트레일 러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를 통해서 각 영역으로 더 파생되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면 한국만 그런 건지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좋고, 오래 하고 싶고, 즐기고 싶다면, 그런 무리에서 좀 벗어나서, 제3자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희는,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고, 제가 커뮤니티 운영을 안 해요. 사람이 와도 절대 어떠한 룰을 가지고 모이길 힘쓰거나 정기적 행사 같은 것을 안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좀 틈을 주고 거리를 줘야지 문제가 안 음. 생기지, 결속시킨다고 모아놓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 많아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간을 허용하고 존중해주면서 각자의 달리기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는 이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직접 대회 또한 만들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대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음, 세상, 이런 즐거운 세상을 왜 한국에서는 음, 모를까라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 같은 운동치도 해보니까, 어, 되네? 재밌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해서 기존의 높은 허들을 이렇게 낮췄고요. 그러자 보니 주변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고 업체도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저의 시선에 눈높이에서 시작을 하면, 아, 이거는 대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제 생각에는 선수들이 시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음, 선수 아닌 사람. 저는 원래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 음. 건축 설계했던 사람이니까 제3자의 시선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한국에 저 같은 생각을 아무도 못 갖고 달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디선가 그들이 시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아무도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제가 내가 시장을 만들게. 대신 선수들이 만든 그런 엘리트 시장하고 다르게 하라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해외도 그런 프로 선수들도 있었겠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이 만든 게 트레일러닝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국은 어느 종목이건에 문화가 없어요. 오를 시장만 있지. 급하잖아요. 그다음에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다 보니까 다 무조건 시장만 있어요. 트레일러닝이란 게 뭐 시장과 문화를 나누기도 어렵지만 우린 그래도 아마추어 실제 이 종목을 즐기는 사람들의 입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라는 차원에 저는 문화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커뮤니티 활동,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교육이죠. 그들이 트레일러닝이 모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의 힘을 모아서 캠프를 그 다음 단계에 열었고 그 다음 단계 대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종목은 대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말하는 판이 커집니다. 트레일러닝은 대회가 있어야지 마라톤도 그렇죠. 대회가 있어야지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랑 매개체가 쭉쭉 모여서 형성해져요. 커다란 하나의 집합체로.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대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단계 제가 원했던 것은 기업, 소위 말하는 제품들이었거든요. 판매를 하든지 만든지. 근데 제가 대회를 만든 상황에서 얼마 후에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졌어요. 시장을 딱 만들었는데. 그 단계에서 저는 아예 행사를 못하니까 방향 전환을 그때 확실하게 한 거죠.
야, 본격적인 용품을 취급하자. 그래서 수입하거나 만들기 시작했던 게 지금의 저희 회사를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트레일러닝 쪽에서는 제일 커다랗게 제1의 회사를 만든. 이전까지는 이벤트 회사였고, 2년 동안은 뭐 용품, 브랜드 취급하는 브랜드 유통사가 된 거예요. 계획대로는 잘 됐어요. 10년 동안 이 종목을 알리고, 그 다음에 모여든 사람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성 활용한 대회 시장 만들기. 우여곡절 많았고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업을 또 운영하면서 우여곡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죠, 돈. 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예를 들면, 아. 100만 원어치를 판다? 150만 원이 있어야 됐어요. 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물건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거. 항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면 늘수록 그만큼 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유통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혼자 움직였어요. 일부 사람들과. 근데 그때 제가 놓쳤던 게 뭐냐? 관리. 관리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리를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항상 마이너스. 사람 관리, 돈 관리,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 관리자. 제대로 된 회계를 하는 관리자를 딱 중심에 두고, 그다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유통의 판을 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누구든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관리자를 첫 번째, 자기가 관리자가 안 된다면 회계적인 측면의 관리자 하나 딱 중심에 두고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 성장. 안 그러면 계속 관리자를 두고 지분도 많이 줬어요. 그럼 자기 같이 하잖아. 지금까지는 저희는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많은 러너분들이 대표님을 대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 단순한 그 대회 주최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레일 러닝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뭐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대표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막 대회 한참 만들 때 그때 참가했던 분들이 향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향수. 적어도 유지성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대회를 만들면 어떤 느낌과 어떤 즐거움,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에는.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 지금 안 해본 사람들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생각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유입이 되는데, 그들을 제가 다 챙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거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방목이에요. 당신들이 어떤 혜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당신들의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스폰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영업인데 스폰머니를 많이 받고 제가 프로 선수라고 이야기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달리면서 후원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풍족하지 못했죠. 전혀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벌었으니까. 외적인 활동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프로 선수로 보는데 저는 그 영역을 개척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받은 거를 정말 많은데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지금도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후원해 주는 게 많을 때는 한 5천만 원. 물품 소비자 걸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천에서 한 5천만 원씩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그냥 몸으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나눠주거나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걸 나눠주거나 하다못해 누가 트레일러닝 대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메뉴 그냥 줘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100kg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노하우가 다 있는데. 저희는 다 나눠주고 직접 가서 제가 핸들링 해주거나 자리 잡 지켜주거나 저희 팀이 아예 뒤에서 백업을 해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받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이제 커뮤니티 본인이 만들던 기존에 있던 거네
예, 그들이 나눠줘야 돼. 그 시점에 온 거예요. 제가 음, 이제는 못해 힘들어가지고. 음,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더 이상 제 살기도 바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언제까지 나가죠.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뭐든지, 사회건, 시장이건, 문화건 간에 발전하려면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저는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뒤로 빠졌고, 더 젊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메워서 성장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지금 저기 장수 트레일 러닝 대회라고 있어요. 그거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럼 저희는 뒤에서 백업해주고, 행정적인 거, 아니면 음, 노하우적인 거,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또 성장해서 잘 돼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정상적인 세대 교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잘 될 때 너무 욕심 부려서 다 가지려고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탈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주고 빠져요. 제가 예전에 대회 만들었던 건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분한 것도 있지만 쿨하게 다음 사람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얘라 가져라. 퇴직금이다. 개념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거 가져간 사람. 음, 전혀 문제 없이 먹고 살죠. 지금 와서 보면 아우 그래 잘할게 그래 잘해. 그런 식으로 배분해주고 나눠주고 빌드업 시켜주고 또 성장시켜주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할 일이지. 내가 잘났어요. 뛰어다니고 뭐 이래요 저래요. 그거는 아닌가. 지금은 어, 제가 지금 50대니까 30대 중후반 사람에서 40대 중반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서서히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또 발전시켜 놓고 대물림 또 누구인가는 그런 세대 교체 차원에서 음,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엔 한 10년 단위로 그렇게 해줘야지 음.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표님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OSK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일단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고 얼마나 더 목표하는 매출이 나와서 더 탄탄한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 왜냐하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어도 내가 OSK에서 일을 하면 어떤 나한테 보상이 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희망과 결과치를 줘야 되잖아요. 일단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은 누군가 뭘 한다 그러면 진짜 능력이 되는 한에서의 지원. 제가 국내 트레일러닝 대회 어, 많이 여기저기 후원해요. 많이 비용적으로 크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계속 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 선수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 안에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품을 무한대로 주는 사람이 있고 제한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그들을 지금 한 3년 동안 안 받고 계속 예, 조건도 없어요. 근데 홍보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줘요 어, 그냥 그냥 어, 주고 뭐 건수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중간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허브 뒤에 빠져서 박수 쳐주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못하면 누구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막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그거보단 뒤로 물러난 시기가 돼서 가급적이면 뒤로 빠지는 역할을 많이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쵸. 곧 고비 사막 대회에 다시 도전하신다고 들었어요. 놀러 그래서 가는 이번에 거죠. 또, 에? 놀러 가는 거죠. 아, 놀러, 네, 그래도 연령대 우승이 목표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대표님?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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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가지고 운동도 어, 못하고 살만 찌고 그런 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훈련도 있을 거지만, 식단도 있을 거고, 멘탈,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세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만의 그런 대회 준비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살을 빼야 돼. 첫 번째 아, 자기 몸무게에서 5kg, 10kg 빼기. 어, 그러면 가서 날라다닙니다. 가벼워야 그리고 되니까. 네. 세상에 좋은 첨단 용품이 무엇이 나왔나? 신제품이 뭐가 있나? 음, 이렇게 해서 멋있게 꾸미기. 음, 내 몸 상태가 어때서 사진에 잘 나올까 말까 고민하기.
음. 저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기록을 생각하지만 끝났어요. 저는 지금 몸무게 무거워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정말 25년 동안 이 트레일 러너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크게 다치시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그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상 어, 없이 계속 즐기실 수 있는지.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정답이네요. 그리고 욕심을 예, 버려라. 지형이 불규칙한 지형이 많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다치거든요. 과하게 훈련 안 하면 안 다치고요. 사람들이 훈련을 너무 치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뭐 네. 밥벌이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회를 훈련할 시간이 없다면 대회를 정기적으로 계속 참가하는 게 낫기도 해요. 너무 긴 대회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그게 훈련되니까. 어. 무리하지 않는 기록과 그 범위 내에서. 예전에 항상 몸이 좋을 때는 계속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훈련 차원으로. 그러면 하반기 들어가서 쫙 막 날아다녀요. 욕심이라는 게 속도예요. 속도를 줄이고 기록을 딱 어느 정도 이하로 딱 낮춰놓으면 안 보이던 세상이 쫙 보여요. 안 보이던 풍경이 보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즐거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기록과 어떤 목표에 충실하잖아요. 그럼 날카로워져요. 성질 나빠지고, 제가 막 예민해지고. 공감하고 뜨끔뜨끔해서 지금 쫙 웃고 있는데 네 맞죠. 맞죠, 맞죠. 그거 싹 걷어내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음. 편안해집니다. 참 25년 동안 트레일 러너로 살아오시면서 대표님이 배운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런 선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을 위해 어떠한 조언? 뭐 이런 아니면 대표님께서 배우신 지혜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 길이 보이고, 즐기다 보면 자기만의 또 생각이 생기고, 또 즐거운 게 무엇인가 찾게 될 거예요. 어느 선을 딱 놓으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게 즐겁고, 즐겁지 않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캐릭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 라는 말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까지 떠드는 건요,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고, 가공 편집된 모습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즐기는 걸 느끼는 순간은 어느 순간 좀 지점을 지나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밸런스? 그 지점을 찾는 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키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입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왜 하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목적 달성 위주로 움직여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음. 목적이란 게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을 멋있게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 삶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오래 가고요. 다른 남이 나를 평가해주는 진정성을 아마 높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보입니다. 쟤는 저래서 하는구나. 거짓은 오래 못 가요. 포장도 기술이 필요하고 머리가 좋아야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지. 또 멋있게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안 했을 때 더 멋있게 보이는 게 결국은 저는 그게 진짜로 생각해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관돼요. 날 것 그대로의 모습. 편집보다는, 뽕무이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신만의 간지,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멋, 나만의 느낌, 열정 그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발산하고 가공 편집되지 않는 멋진 이야기가 싹 배제하고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지금 유지성이고 처음의 유지성이고 그러니까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아는 사람, 제 초창기 25년 정도 삶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얘기해. 너는 어떻게 한결같냐 변하지 않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대표님께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게 성공 삶이고, 네.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당당히 이야기할 수. 그리고 나 이 바닥이 최고야. 그게 진짜 성공 아닌가? 뭐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 누가 얻어? 너 나보다 잘 알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여정의 한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요? 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 음. 음, 아직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 타고난 신체 능력을 가져야지 하는 건데. 저같이 어떠한 엘리트 체육 쪽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쭉 한 분야에서 개척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날과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쭉 하나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한국에는 게 많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행동과 결과를 보여주니까. 지금도 달리고, 음. 어지간하면 완주하고, 원하는 거, 적어도 제 종목에선 거의 다 할 수 있고, 결국 건강한 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달리기를 통해 길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또 삶의 방향을 만들어 오신 대표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짧고 빠르게 뼛속까지 트레일 러너이신 유지성 대표님의 일상 속 소소한 순간을 살짝 들여다보는 삼문삼답의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은? 아, 살아있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 아직도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어. 보통 나이 먹으면 살 안 빠지거든요, 잘. 그쵸, 그쵸. 살이 빠지네? 아직도 내 몸은 건강하고 살아있구나. 음. 그 다음 요 단계를 해도 되겠다.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죠. 왜냐면, 전 서울 사람이지만, 인천 청라는 곳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롭게 유통업을 했어요. 근데, 서울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해서 서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서울 쪽에 매장도 만들고 계속해서 진출할 예정이에요. 다른 지역으로도. 이거는 제가 살던 그 영역과 능력치를 또 벗어나는 한계에 도전하는 거라 지금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면서도 머리가 계속 돌아요. 근데 진짜 났습니다.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음. 연관돼서 아직 내 몸이 살아있고 또 느끼는 거죠. 네. 저도 공감되는 게 이거 팟캐스트 사실 준비하면서 저도 그 느낌.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이런 걸 느낄 때가 뭔가를 도전하면서 새로운 걸 할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달리기란 땡땡땡이다. 세 글자 아니어도 됩니다. 나한테 달리기란 살게 만드는 원동력의 힘? 너 인생에서 달리기 없었으면 또 유재석 뭐였니? 대답할 게 없어요. 예전에 어. 건축 일을 했는데, 나 건축가예요. 그건 뭔가 지금의 제 모습으로 해서 안 맞아요. 근데 너 음. 뭐야? 나 트레일러너. 달리는 사람이야. 스스로도 너무 멋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태어난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유지성님은. 그런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한 것도. 오늘 유지성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달린다는 것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고 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오지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몸과 마음으로 트레일 러닝의 길을 개척해 오신 대표님의 여정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길 바라며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나만의 레이스를 완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유지성 대표님, 오늘 고민수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온해요.